1960년대 이후 재벌과 관치금융이 고착화된 한국 경제 구조는 결국 97년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 경제주권을 박탈당하는 치욕 속에 정부는 98년 6월 5개 은행 퇴출과 7개 은행의 조건부 승인 등 금융기관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미처 준비할 겨를도 없었던 금융노동자들은 정부의 강제적 구조조정에 맞서 98년 여름 일터와 생존권 지키기 투쟁에 나섰다. 한편 정부의 일방적 인력 감축안이 철회되지 않자 9월 28일 수만 명의 금융노동자는 명동을 가득 메운 채 밤새 총력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끝내 실질적인 총파업에 돌입하지 못한 채 30%대의 인원 감축에 합의하여 수많은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말았다. 진짜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은행으로 진짜 다시 살렸으면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차 구조조정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이라는 아픔을 겪은 금융노동자는 99년 4.24 금융노동자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금감위 기습점거 농성, IMF 제소투쟁을 통해 정부와 IMF 간 맺은 정책협의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2000년 3월엔 연맹이라는 느슨한 조직적 결합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리나라 최대 단일 노조인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을 창립했다. 출범 당시 18개 지부 6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해서 현재는 37개 지부 8만여 조합원의 산별노조로 강화되었다. 이로써 금융노조는 대정부 활동을 비롯해 국제 연대 활동 등에서도 금융노동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대우 사태 등으로 또다시 경제 위기가 재현되자 정부는 은행의 대형화와 혐오파를 구실로 또다시 강제적 구조조정을 획책한다. 이에 금융노조는 투쟁본부를 조직하고 전체 상임간부 비상총회를 소집해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7.11 총파업을 결의했다. 각 지부에서도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전 금융노동자가 총파업 전선에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을 결의하였다. 7월 1일 서울 보라매 공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5만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총파업 진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집행부는 삭발식과 구속결단식을 통해 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날 집회를 시점으로 방송과 언론에서도 금융파업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으로 초조해진 모습이었다. 파업 찬반 투표의 압도적 지지와 7월 4일 투쟁복 착용, 통합 대의원대회 개최 등 금융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노조와는 절대 대화할 수 없다던 정부 측의 요구로 두 차례 노정 협상이 열렸지만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7월 10일 밤 파업 전야의 긴장된 분위기가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금융노동자들이 연세대와 명동으로 구름처럼 몰려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를 맞으며 파업 전야제가 진행 중이던 이날 밤 정부 측과의 3차 협상 및 실무 소위원회마저 결렬되고 말다. 금융노동자들 전체 총파업을 선언한다. 11일 새벽 5시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금융계 총파업이 선언됐다. 대부분의 은행 영업이 마비된 가운데 정부와 사용자는 온갖 협박과 회유로 파업 대오를 흔들었지만 대부분의 금융노동자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관치금융 철폐를 외치며 대오를 굳건히 지켰다. 점점 파업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어가는 가운데 파업 지도부는 정부 측과 결렬과 재협상을 반복한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금융노조는 7.11 총파업에서 한국노동운동 사상 최초로 총 5차례의 노정 간 공개교섭을 통해 관치금융 철폐와 정부 보증 채무의 조속 상환, 정부 주도의 강제합병 금지 등을 쟁취했다. 금융 역사 100년, 노동조합 역사 40년 만의 최초의 파업으로 금융노동자의 단결과
삼별노조의 막강한 위력으로 이끌어낸 값진 승리였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정부는 7.11 노정합의를 파기한 채 금융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2차 금융구조조정을 강제한다. 2000년 12월 22일 국민과 주택은행이 합병을 선언했다. 이에 국민, 주택지부를 중심으로 혹한 추위 속에서 부점장까지 동침한 가운데 합병 전면 백지화 투쟁에 나섰다. 금융노동자는 쏟아지는 눈보라와 장대비를 비닐 한 장과 동지들의 체온으로 버티며 성탄절도 가족과 보내지 못한 채 강제합병 철회를 염원했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대오를 고립시키고 경찰 헬기를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파업대오를 강제 해산시켰다. 국민주택파업에서 6박 7일간 전례 없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도 강제합병을 막지 못한 금융노조는 지도부의 수배와 구속으로 조직화해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석방투쟁 등 조직적인 사법투쟁 끝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2002년 금융노조는 금융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생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주 5일 노동제 쟁취에 주력한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주 5일제에 관한 협상을 벌여왔지만 난항이 거듭되는 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금융계 단독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끈질긴 협상과 강력한 투쟁 끝에 모든 전산업 최초로 7월 1일부터 주 5일 노동제를 도입키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금융노조의 주 5일 노동제 쟁취는 법 개정 없이 산별노조 차원의 통일 단협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합의라는 노동운동사에 큰 성과를 남기며 향후 타산업 및 정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수차례에 걸쳐 조흥은행의 분할 매각과 독자 생존 가능은행으로 결론을 내렸던 정부가 2003년 무리하게 강제 일괄 매각으로 돌변했다. 이에 조흥은행 지부를 중심으로 금융노동자들은 정부의 강제적 구조조정 음모에 맞서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대통령 당선자의 제3자 실사 후 독자 생존 여부 판정 약속마저 이행되지 않자 조흥은행 지부는 2003년 6월 17일 밤 전산 담당 직원들이 지방으로 잠적하고 18일부터 본점에 집결하여 무기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5박 6일간의 총파업 투쟁 끝에 조흥은행 지부는 통합 여부 통추의 논의와 3년간 독립경영 보장 등의 노사정 합의서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쟁취했다. 비록 매각 저지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노사정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감된 파업으로 특히 전산망 장악과 본점 점거 투쟁이라는 전리를 남겼다. IMF 이후 국내 금융산업이 외국 자본에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 거대 자본 시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계획은 한미은행 지분은 물론 금융산업의 위기였다. 한미은행 지부는 상장 폐지 반대와 독립경영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갔으며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2004년 6월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본점에 집결한 2000여 파업대원은 2004년 산별 공단협을 전면 중단하고 지원에 나선 본조 및 각 지부의 지원 속에 장기 파업에 들어갔다. 시티그룹이라는 초국적 거대 자본의 버티기 대응 방식 속에 금융기관 역사상 최장기인 18일 동안의 끈질긴 총파업 끝에 사무직 군제 폐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이 파업을 통해 외국 자본 지배의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2003년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했던 국제투기자본 론스타는 3년 만에 4조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외환은행 지부 동지들은 노동운동 최초의 100만인 서명운동, 금융권 노동운동사의 이정표를 제시한 전직원 릴레이 연가 투쟁, 대국민 선전전 등 끝없는 투쟁을 이어갔다. 또한 독자 생존을 위한 전국 부점장 비대위가 구성되고 금융노조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론스타 게이트 의혹 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 매각 중지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범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감사원과 검찰 수사에 의해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결국 국민은행과의 본 계약이 파기되어 금융노동자의 저력으로 거대 자본과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외환은행은 독자 생존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지난 10년간 서울은행 지부의 독자 생존과 직원들의 고용안정 쟁취 투쟁을 비롯해 경남 광주은행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 등 끝이 보이지 않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초국적 자본에 맞서 금융노동자는 처절하게 싸워야 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대형화, 겸업화를 표방한 신자유주의적 금융 구조조정에 의해 33개 이던 은행이 19개로 줄어들었다. 또한 은행원은 약 40%가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의 수는 급증했다. 이로 인하여 노동강도 및 고용불안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은행인 우리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을 제외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사실상 외국 자본에 장악되었으며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으로 금융의 공공성이 크게 상실되고 말았다. 한편 구조조정의 상시화와 노사 혹은 노사정 간의 합의사항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펼쳐졌으며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와 은행 간의 과당 경쟁 등으로 금융노동자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이다. 금융노조는 2007년 핵심 과제로 비정규직 조직화와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과 임금,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며 사용자 측의 역직위 후선보임 발령 등 부당노동 행위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조합원의 고용 안정과 영업시간 단축 등을 통한 살인적인 노동 강도 해소 등 조합원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불법 매각 저지 투쟁을 전개하여 론스타 게이트에 대한 총체적 불법을 규명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론스타 게이트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도입 등을 위해 전방위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굴욕적인 한미 FTA 협상은 특히 금융부문에서 신금융 서비스 개방, 금융정보 처리 해외 위탁 등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한미 FTA 체결 시 예상되는 고통과 경제 침탈을 막아내기 위해 협상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구국의 마음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기획예산처의 예산 지침으로 산별 중앙교섭의 무력화 및 임금 억제에 시달리고 있는 국책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쟁취하고 MOU 체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부당개입에 맞서 대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MOU 폐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산별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재정, 사업의 본조 집중과 각 지부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강력한 산별 노조를 완성할 것이다. 또한 순수 민간 조직인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협동조합의 신경 분리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실질적인 산별 교섭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 완료, 채용 승진 등에서의 양성 평등 쟁취, 5천여 명에 달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징계 해소를 위한 특별사면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협동조합 및 지방은행 발전 방향 추진, 금융종사자 정년 연장 추진, 노동자 정치 세력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1960년 4.19 혁명의 열기 속에서 탄생한 금융노조는 지난 50여 년 동안 금융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에 앞장서왔다. 외환위기 10년을 맞이하여 IMF 특별사업을 통해 IMF 이후 대대적으로 가해진 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향후 금융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과 금융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전 금융노동자가 총단결하여 전진해 나아갈 것이다.